미리슈트 아니라.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얘기를 해볼 거냐면 안 하면 안 되나요? 연속 확률 분포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확률 분포라는 건 뭐와 뭐 사이의 함수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확률 변수 x와 그에 해당되는 확률을, 즉 px가 x의 확률 사이의 함수 관계를 우리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어요. 맞죠? 네. 근데 여기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산확률 분포라고 했는데 오늘은 앞에 연속이라는 말이 붙었네. 그럼 이 연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확률 변수 x가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을 때, 가질 때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 연속적인 값을 갖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우리 연속 확률 분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 실수 값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 왜? 우리 실수는 연속성을 갖는 거잖아. 맞아요? 지성아, 연속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연속적이나. 연속적이다는 말이 뭐예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볼래? 그렇게 문학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응? 연속은 미분이 돼요. 뭐? 장난이야.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갖는. 아니 지금 그래서 그걸 거꾸로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갖는 확률 변수 x를 왜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 연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무력한가 저역하니까. 일정한 우리 그 수트에서 배웠던 연속 그 의미가 아니야. 아, 끊어진 곳이 없어요. 연속. 그렇지. 끊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실수는 그게 이어져 있는 거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실수와 1대1 대응을 하죠. 아니야 이거? 그러면 어떤 실수 사이에 실수가 아닌 숫자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죠. 아니요. 즉 어떤 실수와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실수들 사이에 혹시 실수가 아닌 수가 껴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를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별일이 어떻게 연속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됐어? 일단 연속성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은 확률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지. x가 갖는 값이 이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통계조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통계조사를 한 거야. 청라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를 했대. 그치? 그럼 그 몸무게는 몇 킬로? 최고 가벼운 놈이 있을 거고 무거운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사이에 모든 실수값을 갖는 게 다 가능은 하지. 네. 실제 인원수가 무한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위 안에 모든 실수값이 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 안에 있는 실수값들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죠. 그렇죠. 맞아? 네. 왜 루트 3이라는 예를 들어서 60 루트 3이라는 몸무게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는 거지. 네. 맞아. 그 실수값이니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 그런 거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봐봐 거기 말이 좀 잘못됐거든 거기. 그래서 그걸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 자 시간, 무게, 온도, 길이 등과 같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갖는이 아니라 갖는이라는 말을 딱 지우고 실제로 갖지 않아도 돼. 뭐하는? 가질 수 있는 모든 실수값들을 다 가질 수는 없어 x가. 되니? 근데 그 가지는 게 가능한 모든 실수값들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 x를 우리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예. 왜냐면 실제로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들을 다 가질 수는 없어 x가. 네. 불가능하잖아. 되니? 그런 통계가 되려면 그런 자료가 되려면 우리 무한히 많은 왜 실수와 또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들을 x가 다 가진다가 아니라 가질 수 있다로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 됐니? 그때 그런 거를 연속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럼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x가 뭐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됐니? 그럼 내가 여기 어딘가 c라고 있는데 px가 c라는 값을 가질 확률을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거든. 왜냐면 얘가 이 사이에 모든 실수값들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보면 우리 얘가 어떤 c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이거는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이거는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다가 되는 거고, 우리 단순하게 px가 a보단 크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a와 c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로, 이 넓이가 x가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확률이 이 넓이에 대응되는 우리 이런 놈을 확률 밀도함수, 확률,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적분을 안 쓰냐고요? 근데 적분을 쓸 수가 없는 게, 적분을 원래는 예전에 시켰어.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실제 곡선을 주고 이거 적분을 시켰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수투를 배우기 전에 배우는 학교도 있고 수투를 배운 이후에 배우는 학교도 있고, 하여튼 확통이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면서 배우는 시기가 애매해져 갖고 확통에서 꼭 적분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 없앴어. 그럼 학교에서도 안 나와요? 안 나와. 뭐 내면 안 돼. 내면 안 돼. 내면 안 되는 거야.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거야. 저희도 안 배운 학교도 안 돼요? 배운 학교도 안 내. 안 내. 그거 못 내게 돼 있어. 그 내면은 시비가 털려요. 문제가 돼. 와우. 됐어?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알겠지만 H01번 문제처럼 다 뭐만 나와? 직선만 나와. 그럼 직선이면 꼭 적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넓이를 구하는 거죠. 뭐라고? 그냥 넓이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 삼각형 또는 사다리꼴 이런 넓이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겠지. 네. 그래서 적분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출제가 돼요. 다행이지. 문제입니다. 저 느슨해진 확동판에 이제 이과의 힘을 불어넣을 수 있었는데 이거. 근데 이게 어차피 이게 적분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나중에 정규분포라는 놈을 배울 건데, 정규분포 곱선의 확률 밀도함수, 거기 네모 2번에 양걸 1번 정규분포의 우리 확률 밀도함수 fx를 한번 잘 보세요. 걔가 어떻게 생겼냐면 예? 이렇게 생겼거든. 와, 이 파이 의미 외워봤네. 예. 루트 2파이, 나도 이거 못 외워. 그 다음에 오메가 아니라 시그마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우리 뭐라고 돼 있냐면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예. 2 시그마 이거 적분하라고요.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야. 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야. 대학교 강할 수 그럼 있어요. 군대 가면 저걸 적분이요? 공대 가면 저거 적분하냐고요? 네. 해야죠. 해주세요. 뭐라고? 해주세요. 되게 미쳤나 저게. 적분 해주세요. 무슨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적분하려면 되게 특이한 방식이 필요해요. 아 예. 간단한 그런 게 아니군요. 간단한 놈이 아니야. 이거를 테일러 급수 또는 푸리에 급수라는 놈으로 급수 전개를 해서 적분을 해야 적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불가능. 그런 게 있어. 우리 모든 초월함수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다 다항함수들로 근사할 수 있거든. 그거를 급수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 하여튼 뭐 몰라도 돼. 나중에 이거 대학교 가면 배울 거야. 네. 미적분학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오예 안 배운다. 오예. 넌 공대야? 그러지 않을까? 근데 사는데 그 정도 수준의 수업이 필요해요. 진지하게 어디 수학자들 것도 아니고. 근데 다 미적분 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배웠어요. 취직을 했는데 네. 취직을 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생활연구소 혹은 현대자동차 연구소 이런 데 취직하게 되면 평생 수학을 해야죠. 그런 데서는 저걸 써요? 저거 못하면 못하죠. 뭐 일을 못하죠. 다비치 무슨 못하지? 무슨 일을 하길래
왜 적고 있어? 네, 계산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학적인 계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거의 이런 함수들 맨날 만나게 될 건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맨날 보고 살 건데 그거 미분 조건을 못 한다고? 냉장고도 다 미적분 수성. 못 일어나는지 저 냉장고 미분해버리기. 냉장고도 그 안에 흐르는 냉매의 흐름을 공학적으로 분석을 해야지만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아니야 됐어 그만해.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런 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고. 네.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세 가지 특징을 만족해야 되거든. 자, 첫 번째는 뭐냐? 이거를 y 꼴 fx라고 하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하면 얘는 x가 a부터 b까지만 정의되는 함수야. a서부터 b까지만 정의되는 확률 밀도 함수 y 꼴 fx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fx는 무조건 0보다 함수값이 무조건 0보다 큰 것 같아야 돼. 0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질 수는 없어. 됐어? 왜냐면 만약에 0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지잖아. 이렇게 x축이 있는데 뭐 확률 밀도 함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가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은 음수가 되는 거거든. 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환율값은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함수값은 무조건 양수가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이산확률 분포에서도 확률, 질량 함수의 모든 함수값들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되는 거였어? 1이 되는 거였었잖아. 네. 그래서 두 번째도 우리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게 만족이 되어야 돼.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라면 a부터 b까지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전체 넓이가 항상 확률의 합 1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p 함수 x가 c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x, dx랑 똑같아지는 이런 거를 만족을 해야 돼요. 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확률 밀도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얘가 적분 가능한 함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적분이 가능하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 함수 fx가 무조건 연속 함수여야 돼. 연속 함수가 아닌 함수는 적분이 불가능해요. 됐어? 그래서 다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고 전체로 둘러싸인 넓이가 1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연속이 되어야 돼. 그거를 만족하는 놈을 우리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는 로마자로 나와 있지. 1번 모든 x에 대하여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2번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적분을 배운 뒤에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돼 있지? 됐어? 곡선과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라는 걸 적분을 배운 뒤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적분을 배우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니까 그냥 오른쪽에 옆에다가 한 걸음 더 에다 써놓은 것 뿐이야. 됐죠? 그 다음에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똑같다. 그 넓이는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x가 우리 확률 분포가 된다.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함수로 갖는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 연속 확률 변수와 이 확률 사이의 관계를 연속 확률 분포 혹은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됐지?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변수들 중에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거기는 정규 분포라는 놈이거든요. 됐어? 그래서 정규 분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fx가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우리 확률 변수 x의 평균 즉 이 x가 n이고 우리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변수 x가 있어. 근데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예요. 그때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거 외울 필요 없다 얘들아.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에 무리수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n의 제곱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놈을 우리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연속 확률 분포를 이름을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정규 분포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 자, 이때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수함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디를 기준으로? x 이퀄 m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 만들어져요. 됐어? 그래서 이 곡선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얘는 x 이퀄 m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어떤 모양이에요? 종 모양의 곡선이고요. 즉 x 이퀄 m에서 최대값을 갖고 이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이런 모양의 곡선이야. 종 모양의 곡선이고요. 다음 세 번째, 우리 표준 편차의 값에 따라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시그마가 작아지면 곡선의 모양이 뾰족해지고, 시그마가 커지면 선생님 이거 펑퍼짐한 모양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갖는 곡선이에요. 그리고 이 곡선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규분포 곡선은 이런 성질을 가져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얘는 x가 모든 실수를 갖는 거기 때문에 4번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를 하면 걔는 넓이가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겠지.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한 개만 한번 물어볼까요? 유준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는 무슨 재주로 이거는 적분을 하니? 이거 어떻게 적분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적분 가능하니? 아니요. 그럼 어떻게 적분해 이거? 시환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적분하면 돼. 우리 급수에서 한번 했던 거 생각해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fx dx 이러면 돼.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접근한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돼. 됐죠? 그리고 얘는 그냥 접근 가능하지 않아. 나중에 이제 우리 아직 그 미적분에서도 치환 접근이나 부분 접근을 배우지 않았지만 얘는 그냥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실제 접근이 불가능한 놈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실제 이 접근값들을 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어요. 실제 저 접근값들을 다 표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규분포표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뒤에 있어요? 없는데? 보통은 교재 뒤에 있는데 내 거는 교사용이서 그런지 없는데? 그럼 보겠습니다. 아니, 정규분포표. 필요도 없어요. 얘도 없지? 없으면 말아. 어차피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규분포표는 다 주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규분포라는 건 확률 밀도함수가 요 따로 생긴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부르고, 이 정규분포는 우리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fx가 이런 모양일 때 x가 뭐를 따른다? 정규분포 m, 여기는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m은 평균, 시그마 제곱은 분산.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쓰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쓰는 거야. 기호로. 얘 정규분포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정규분포가 영어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정규분포.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인터넷 강사 중에 현 모시기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인생은 정규분포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럼 시나요? 인생은 정규분포다. 우리 웬만큼 그 집단이 크기가 커지면 통계조사를 했을 때 웬만한 놈들은 다 정규분포를 나타내거든요. 그 분포가 거의 다 이런 분포가 나와요. 여러분들 점수를 쭉 나열해보면 빵점부터
100점까지 있을 때 전국에 있는 아이들의 수능 성적을 쭉 나열해 보면 대충 분포가 이렇게 나와요. 평균에 제일 많이 몰려 있고 100점짜리도 얼마 없고 빵점짜리도 얼마 없는 이런 분포가 나와요. 이런 걸 정규 분포라고 해.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규 분포라는 건 이렇게 이걸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거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고 이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은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px가 m보다 커나고 px가 m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둘 다 0.5가 된다는 얘기가 뭔 뜻이야? x 이퀄 m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라는 뜻이야. 그럼 좌우가 대칭인데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 반쪽 넓이도 0.5가 되는 거고 이쪽 반쪽 넓이도 0.5가 돼야 되는 거겠지. 네. 합쳐서 1인데 좌우가 대칭이야. 그럼 얘도 0.5, 0.5가 된다는 게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얘가 대칭이라는 뜻이거든. P, X가 n-시그마부터 n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시그마야. 그럼 여기가 n-시그마가 될 거잖아. 그럼 n-시그마부터 n까지 이 넓이랑 그 다음에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 여기 똑같이 여기 시그마가 있어서 여기가 n 플러스 시그마가 되잖아. 그럼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 값이 시그마까지 값을 가질 이 확률은 항상 똑같아요. 네. 됐어? 그래서 얘가 좌우 대칭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야. 동그라미 2번이. 예. 그 다음에 3번에 이것도 대칭이란 말인데 n-시그마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n-시그마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는 n-시그마부터 n까지의 넓이의 2배 또는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넓이의 2배가 되는 거겠지. 네. 맞아요? 그게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지?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거든? 자, 그럼 이 정규분포 곡선은 뭐와 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거겠어? 시그마와 m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거거든? 네. 이때 m 값은 크게 문제가 안 돼. 왜? m 값이 움직이는 건 이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아까 세 번째 특징 중에 시그마가 작아지면 얘가 뾰족해지고 시그마가 커지면 펑퍼짐해진다고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야. 요게 x축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x 이퀄 m이 있어서 우리 시그마의 값이 작아진다는 거는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거니까 거의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시그마가 작아진다는 말의 의미인 거고. 네. 그다음에 시그마가 커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건 이런 식으로 곡선이 펑퍼짐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됐어? 그러면 파란색 모양일 때 빨간색 모양일 때 각각 n부터 어디까지인가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게 그럼 얘를 적분해야지만 저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아? 되니? 근데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되니? 그래서 거기 보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표준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거든요. 우리 확률 변수 x가 뭐를 따른데?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우리는 확률 p, x가 뭐 예를 들어서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 이 확률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fx를 적분하면 정적분을 하면 저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저 정적분이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네. 되니?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미리 적분을 해놓은 값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되니? 근데 이 정규 분포표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우리 뭐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한 값을 다 계산해 놨냐면 우리 z라고 부르는 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 n 0,1의 제곱 평균이 여기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확률 값들을 미리 계산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되니? 그런데 x는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잖아. 되니? 그런데 나는 이 x가 가질 값을 이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나는 이 x의 확률 값은 계산이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x를 뭐로 바꿔치기 하고 싶냐면 z로 바꿔치기 하고 싶은 거야. 되니?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요놈을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이놈을 배웠었어요. 우리 y가 a 곱하기 x 플러스 b일 때 y의 평균은 뭐가 된다라고 배웠고
a 곱하기 x의 평균 플러스 b가 된다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y의 분산은 a제곱 vx가 된다라고 배웠고, 시그마 y는 절대값 a 곱하기 시그마 x가 된다라고 배웠거든. 됐니? 그래서 얘도 나는 x를 z로 바꿔치기 하고 싶은 거야. 됐니? 그럼 이 z를 뭐라고 놓으면 되냐면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거거든. x에서 x의 평균 m을 빼고 x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눠주면 이 z는 0,1의 제곱을 따르는 놈이 되는 거거든. 자, 왜냐하면 우리 z의 평균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걔는 우리 요놈이 z가 얘는 이렇게 썼지만 이게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놈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우리 뭐 x의 평균 빼기 시그마분의 m. 근데 x의 평균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m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에서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평균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시그마 z는 우리 뭐가 되는 거냐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시그마분의 1의 절대값에다가 시그마 x 이렇게 되는 건데, 시그마 x가 시그마라고 줬잖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시그마분의 1의 절대값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돼서 이놈이 1이 되는 거야. 어차피 시그마는 양수야. 표준 편차가 음수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확률 변수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그 전체를 표준 편차로 나눠준 이 작업을 우리 x의 표준화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표준화를 하면 확률 변수 x가 뭘로 바뀌는 거야? z로 바뀌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바꿔서 계산할 거냐면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거야. 확률 p, x가 z로 바뀌면 똑같은 부등식이니까 알파에서 평균 m을 빼고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눠줘. 그럼 여기도 베타에서 m을 빼고 얘를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눠주면 우리 이 값은 표준 정규분포표에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됐어? 그러면 나는 이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 이런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라고 부르는 거야. 표준화. 그래서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확률 변수의 표준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라지 n, n,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표준 정규분포 n, 0,2를 따르는 확률 변수 z, 그거를 x에서 평균 m을 빼고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바꾸는 것을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표준화하는 이유는 뭐야? 지성아, 표준화 왜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확률값 계산을 위해서. 저거 접근을 못하니까 확률값을 구하긴 구해야겠는데 그 확률값을 x로는 매번 접근해서 구해야 되니까 못 구하잖아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계산해 놓은 우리 요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의 확률값들은 미리 계산을 다 해놨거든. 그걸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부르는 거고,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 정규분포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를 우리 x의 표준화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표준화를 하면 확률값을 표준 정규분포표로 구할 수 있어요. 됐죠? 내가 좀 이따 문제 풀어볼 거야. 그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자, 다음 네모 3번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요게 아주 출제가 잘 되는 건데 옆에도 보면 출제 2026 수능 29번, 2026 9월 모평 29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인데 이항분포는 연속확률 분포가 아니지. 되니? 그런데 이항분포는 시행횟수 n이 많이 커지잖아요. 시행횟수 n이 충분히 클 때 우리 이항분포는 정규분포와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시행횟수 n이 충분히 크다는 건 보통 한 20 정도보다 크면 시행횟수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시행횟수 n이 20보다 큰 정도가 되면 그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됐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항분포 b는 n, p라고 쓰는 거라고 했었지. 되니? 얘를 뭐로 바꿔치기 하냐면 정규분포 n, np, np 곱하기 1 p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또 표준화를 이용해 나는 그 확률값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n값이 20 정도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놈의 확률 질량함수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확률 질량함수를 이용해 얘의 확률값을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고 표준화를 해서 우리 뭐를 구할 거야? 그 확률 값들을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됐죠? 그거 보여줄 거야. 일단 문제 풀면서 보여줄 거예요. 유형 11번 어려운 유형이니까. 자, 그럼 오른쪽에 일단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보면 1번 문제를 먼저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고 x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그린 것 같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이 상수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쓰면 돼? 이 그래프와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딱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2분의 1, 1이 있고 여기 a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직선으로 돼 있고 여기는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놈이 돼 있는 거잖아. 네. 되니? 따라서 나는 요 넓이를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는 2분의 1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는 1 그리고 높이는 a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니? 근데 이거 얼마가 되어야 돼? 이게 1이 되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4분의 3 곱하기 a가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가 되어야 돼? 3분의 4 요놈이 되어야겠지. 답이 3번이에요. 혹은 삼각형 하나와 아니 사각형 하나와 삼각형 하나도 쪼개서 해도 돼. 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들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나는 사다리 꼴의 넓이로 한 거고. 자, 다음 정규분포 2번 문제를 보면 정규분포 n, m,4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함수 gk가 p, x가 k-8부터 k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 근데 얘는 k가 1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거든. 이때 상수 n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놈은 항상 그 정규분포 곡선이 즉 확률 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다시 봐라. 2번 우리 x가 뭐를 따른데? 정규분포 n, m,4를 따른대요. 그럼 얘는 무조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 이퀄을 뭐를 기준으로? m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 되는 거예요. 되니? 그런데 요놈을 k-8부터 k까지 확률값을 계산한 게 gk인데 이 gk가 x가 12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그럼 얘가 최대값을 갖는 건 항상 m을 중심으로 좌우가 똑같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을 때 최대값을 갖는 거겠지. 왜? x 이퀄 m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k가 12일 때라고 했으니까 12를 집어넣으면 12 빼기 8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12가 되는 거잖아. 되니? 그럼 가운데 m이 얼마가 되어야 돼? 8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답은 8이에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의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이렇게. 자, 다음 밑에 H03번을 보면 정규분포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되니? 자, 그래서 걔를 기호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3번 문제 푸는 거야.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n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우리 x 이퀄 m 평균에 대하여 좌우가 대칭인 무슨 곡선? 종 모양의 곡선이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때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도 0.3이고 3과 80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도 0.3이 된대요. 이때 m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됐어? 그럼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 어디쯤 있을 거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절반이 0.5라고 했잖아. 근데 3보다 작거나 같을 값을 가질 확률이 0.3이 된다는 건 여기 어딘가 3이 있어서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0.3이 된다는 얘기거든. 되니? 그러면 3부터 m까지의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고? 0.2가 되는 거겠고. 맞죠? 그 다음에 3부터 80까지가 0.3이래. 그럼 80은 어디쯤 있겠어? 여기쯤 있어서 이렇게 하고 요 확률이 0.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0.1이 되는 게 여기가 80인 거야. 맞지? 그래야지만 0.2, 0.1 더해서 얘도 0.3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게 0.3일 때 m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런데 밑에 보면 뭐를 줬냐면 이거를 줬어요. 우리 p, z가
0과 0.25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이 0.1. PZ가 0과 0.25의 값을 가질 확률이 0.1이라고 줬거든. 근데 나는 그 0.1이 PX가 M보다는 커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아니 X가 M보다는 커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저 X랑 아니 그러니까 M과 시그마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표준화를 하는 거야. 그럼 표준을 하면 얘는 P M에서 평균 M을 빼주고 얘를 표준 편차의 시그마로 나눠준 거. 그럼 X가 Z로 바뀌고 여기도 80에서 평균 M을 빼주고 얘를 표준 편차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얘가 표준화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이런을 비교하는 거야. 이런 거 어차피 Z가 똑같아졌으니까 이런과 이런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0인 것과 여기가 0인 거 0인 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겠지? 그럼 여기는 요 놈이 0.25가 돼야 되는 거야. 맞지? 따라서 80-m 나누기 시그마가 0.25가 돼야 된다는 거고 하나의 조건을 더 줬죠? 0부터 0.52까지가 0.1이에요. PZ가 0부터 어디까지? 0.52 값이 가질 확률이 0.2돼요. 그럼 얘는 거꾸로 이쪽도 0.2였잖아. 됐니?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PX가 3보다는 커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우리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얘는 0이고 Z는 우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 똑같은데 항상 Z는 정규분포 뭐를 따르는 거니까 얘는 0,1의 제곱을 따르는 거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0부터 0.52까지 여기가 0.52까지가 넓이가 0.2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얘는 왼쪽이잖아. 됐니?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해서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0.52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놓고 볼 거냐면 이렇게 바꿔놓고 볼 거야. 마이너스 0.52Z 여기는 0 이렇게 바꿔놓고 볼 거야. 왼쪽이니까 똑같은 놈이 되려면. 따라서 얘를 표준화해보면 얘는 P 3에서 평균 M을 빼주고 얘를 표준 편차의 시그마로 나눠줘. X 여기도 M에서 평균 M을 빼주고 표준 편차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여기가 0으로 똑같은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0.52와 여기 X가 아니라 이게 Z예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배수 Z로 바뀌는 거라서 얘와 얘가 똑같아지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시그마분의 3 빼기 M이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0.52가 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시그마를 이쪽으로 곱해주고 쓰면 80-m이 0.25 시그마가 되고 여기서도 시그마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3-m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0.52 시그마가 되는 거야.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뭐 해주면 돼? 빼주면 시그마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면 80 빼기 3이니까 77이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 0.77 시그마가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 시그마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100이 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지금 시그마 어떻게 써요? 시그마 어떻게 쓰냐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은 이렇게 쓰거든. 안 헷갈려요 6이랑? 뭐라고? 가끔 6이랑 헷갈리지 않아요? 쓰다 아니 6은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거 위가 길고 얘는 위에 꼬리가 짧고 방법을 찾아요. 난 안 헷갈려요. 하여튼 그래서 시그마는 100이고 시그마가 100인 걸 아무데나 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럼 80-m이 25가 되는 거니까 n값은 얼마가 돼? 55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시그마와 n값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다음 표준화하는 거 오른쪽에 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개념을 배우는 거니까. 자, 4번은 x가 뭐를 따르는데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m,10의 제곱을 따르고
우리 px가 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2119일 때 px가 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2119일 때 맞죠? m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렬법을 이용하여 구한 것은 그랬거든. 그럼 얘는 표준을 하는 거야. p, x를 z로 바꿔요. 그럼 50에서 평균 m을 빼주고 얘를 표준 편차인 10으로 나눠주면 x가 z로 싹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pz가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2119예요. 됐니? 그러면 우리 z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라고 했냐면 가운데가 0인 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의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10분의 50 빼기 m이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2119가 된다는 뜻은 여기 어딘가 10분의 50 빼기 m이 있어서 그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요 빗붙인 부분의 넓이가 0.2119가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얘부터 0까지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2277 아니 891 81 아니니? 8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0.2881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z가 0과 0.841 확률이 0.2881이라고 돼 있지 않아? 그건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 여기로 쭉 와서 여기가 모일 때 0.8일 때 이 넓이가 0.2881이 된다라고 준 거야. 그럼 당연히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겠어? 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니까 마이너스 0.8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럼 50-m이 양변에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라서 넘기면 n 값은 얼마가 돼? 5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다음 5번도 한번 풀어보면 어느 쌀 모으기 행사에 참여한 각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는 평균이 1.5, 표준 편차가 0.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가 1.3kg 이상이고 1.8kg 이하일 확률을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래.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떤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를 확률 배수 x라고 하면 기부한 쌀의 무게를 확률 배수 x라고 하면 이 x가 어떤 분포를 따른대요? 정규분포 n, 평균이 1.5, 표준 편차가 0.2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때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한 명의 선택한 한 명이 기부한 쌀의 무게가 1.3 이상, 그래서 px가 1.3 이상 5 이하 1.8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됐니? 근데 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값이 주어졌을 뿐인 거지 이 x에 대한 확률값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라고?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p 1.3에서 평균 1.5를 빼주고 걔를 표준 편차인 0.2로 나눠줘. 그럼 x가 뭘로 바뀌어? z로 바뀌는 거고, 그럼 여기도 1.8에서 우리 평균 1.5를 빼주고 걔를 표준 편차인 0.2로 나눠주면 얘가 표준 정규 분포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럼 1.3 빼기 1.5는 마이너스 0.2 나누기 0.2니까 얘는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부터 1.8에서 1.5를 빼면 0.3 나누기 0.2니까 2분의 3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됐니? 근데 거기 주어진 건 항상 0부터 z까지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확률 p 마이너스 1 z가 0인 거 플러스 p 확률 z가 0부터 1.5까지인 걸 구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나와 있지만 얘가 없잖아. 그럼 얘도 뭘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러면 p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값을 확인하는 확률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되겠지. 항상 x 이퀄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0부터 1까지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고 0.4
3, 4, 1, 3이라고 주어져 있고 0부터 1.5까지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0.4332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5, 4, 7, 7, 0.7745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자, 다음 6번 이거 쉬운 문제 아닌데 이게 기본적인 이게 이 주제가 나오면 쉬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6번 문제를 보면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있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하자. 이 시행을 1200번 반복하였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270 이하의 확률을 이 표준 정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A가 일어나는 횟수,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횟수 X라고 하면 이 X는 무슨 분포를 따르는 거야?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지. 한 번에 시행을 할 때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시행 횟수가 지금 몇 번이라고 돼 있어? 1200번이라고 돼 있어. 그럼 1200, 한 번에 시행을 했을 때 이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겠니? 두 수의 눈의 곱이 홀수가 되는 사건이래요. 그러면 두 놈 다 1 또는 3이 나와야 되는 거지. 되니? 그러면 전체 4 곱하기 4니까 16가지 중에 1 곱하기 3, 2 곱하기 2니까 확률이 4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이항분법 B 1200, 4분의 1을 따르는 거야. X가. 되니? 근데 이때 PX가 270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PX가 270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얘를 정규분포로 근사 안 하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1200C 270에 그리고 4분의 1에 270승 4분의 3에 1200 빼기 270승 플러스 그 다음 269가 되는 거 1200C 269에다가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경험을 느껴보라고 쓰는 거야. 이거 진짜 이런 계산은 안 해. 못해. 맞죠? 그럼 이런 계산이 안 되니까 나는 근사적으로 X 이항분포 B 1200, 4분의 1을 따르는 이 분포를 근사적으로 뭐로 바꿔치기 할 거냐면 정규분포로 바꿔치기를 할 거거든. 그럼 얘는 평균이 얼마가 될 거야? NP가 평균이니까 300이 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돼? 1-P 4분의 3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4분의 900인 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얘를 뭘로 바꿔주면 우리 표준 편차로 바꿔주면 요놈이 2분의 30, 15의 제곱 이 되는 요런 분포를 따른다는 거잖아요. 2분의 30이니까 약분하면 15 그래서 이거 15의 제곱이 되는 이런 분포를 따르는 거야. 따라서 나는 PX가 27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PZ가 270 빼기 평균 300 나누기 표준 편차인 15를 따르는 이런 확률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거든. 정규분포로 바꿔치기 했으니까 표준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고 270 빼기 300은 마이너스 30 나누기 15를 하면 얘는 P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럼 0.5에서 PZ가 0과 2 사이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이 확률이 얼마가 돼? 0.0, 2,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이 확률이 요게 P인데 이때 뭐의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1000P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1000P는 얼마가 돼? 23 0.03보다 1000을 곱하면 2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확률값이 23 답은 23이 되는 거야. 됐죠? 이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쉬었다 합시다.